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홍콩은 어떤 모습인가요? 화려한 네온사인, 밤하늘을 수놓는 레이저쇼, 그리고 활기찬 거리 동방의 진주라 불리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지금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참혹한 풍경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가족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평범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낡은 공공주택 단지인 왕푸코트는 이러한 도시의 축소판이었죠.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살던 사람들의 삶이 단 한 번의 불길에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망자 55명, 그리고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어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279명의 사람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재난은 홍콩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첨단 도시의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홍콩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그 48시간의 지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시계를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홍콩 북부 신계 지역에 위치한 왕푸코트. 이곳은 8개 동 2,0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대규모 서민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40년 전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진 전형적인 고밀도 주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들이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죠. 당시 아파트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낡은 아파트가 새 옷을 입는다는 기대감에 몇 달째 이어지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그들의 집을 거대한 덫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후 2시 51분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그 나른한 오후,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구석, 대나무 비계 사이에서 피어오른 아주 작은 불씨 하나 촉이 진화가 가능했던 이 작은 불씨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시 55분 불과 4분 뒤였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홍콩 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대나무 비계였습니다. 고층 빌딩 건축에 흔히 사용되는 이 대나무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수천 개의 마른 장작 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왕푸코트의 8개 동 건물 전체는 이 대나무 비계로 빽빽하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계를 감싼 재료들이었습니다. 공사 먼지를 막겠다며 설치된 나일론 소재의 안전망과 방수 포장막, 그리고 단열을 위해 외벽에 부착되던 저가 스티로폼 단열재, 이 3가지 가연성 물질이 대나무와 함께 건물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굴뚝 효과라고 부릅니다.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좁은 틈은 연통 역할을 하면서 불길은 초속 5m 이상의 속도로 1층에서 32층 옥상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불이 수평으로 번지기 전에 수직으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의 탑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깥이 불바다가 되는 동안 집 안에 있던 주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역설이었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화재 경보 소리는 묻혀버렸고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두꺼운 비닐과 테이프로 밀봉해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뒤늦게 매캐한 연기를 막고 베란다로 뛰쳐나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창문 바로 앞까지 들이닥친 시뻘건 화염이었습니다. 불타는 스티로폼과 나일론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곧장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유독가스는 일반 화재보다
수백 배 치명적입니다. 단 몇 모금만으로도 의식을 잃게 만들죠. 주민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어도 창문 밖은 이미 불타는 대나무와 녹아내린 플라스틱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지옥도였습니다. 어떤 주민은 필사적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건물 전체를 감싼 뜨거운 비계가 감옥 창살처럼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게다가 40년 전 설계된 낡은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려 현관문을 열면 계단을 타고 올라온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는 고립무원. 2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그렇게 자신의 집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홍콩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스티로폼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불씨는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옆동의 대나무 비계로 옮겨 붙었고 또다시 같은 굴뚝 효과가 반복되었습니다. 1동에서 시작된 불이 7동 전체로 번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거대한 화염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절규와 비명만이 담겼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창문에 사람이. 불이 번질 때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불타지 않은 동으로 필사적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이내 그 동마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30층 높이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즉시 화재 등급을 최고 수준인 레벨 5로 격상했습니다. 소방차 128대, 구급차 100여 대, 그리고 홍콩 전역에서 모인 800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32층 꼭대기의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건물 외벽에서 쏟아지는 낙하물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변 도로까지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물 내부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해 진입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화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37세의 소방관 호아이호. 그는 안에 아이가 있다는 무전을 듣고 동료들과 함께 불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가 진입한 곳은 이미 구조물 붕괴 위험이 가장 높았던 3동의 18층이었습니다. 자신의 산소 마스크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 했던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탈출을 시도하던 순간 끝내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호아이오 소방관은 이 참사에서 희생된 첫 번째 소방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을 그의 숭고한 희생 앞에 홍콩 시민들은 묵념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24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경찰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이사와 현장 감독 등 3명을 중과실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정부가 규정한 방염 성능 기준을 무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저가 스티로폼 단열재를 대규모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건설 비용을 수십억 원 절감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공사 편의를 위해 건물 지하에 비상소화전 밸브를 잠가두었으며 주민들의 비상 통로 접근을 막는 임시 구조물까지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진압을 막고 주민들의 탈출로를 봉쇄한 것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돈을 선택한 그들의 탐욕이 5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을 화약고 위에 살게 했던 건설사,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 특히 당국이 이 저가 자재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정치적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고도 잔인한 예고된 살인이었습니다. 현재 화재는 대부분 진압되었지만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타이포 지역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900여 명의 이재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라진 가족을 찾아 헤매는 시간입니다. 벽면에 붙은 실종자 명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집이 완전히 타버려 신분증이나 통장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정부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체육관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찹니다. 우리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라고 했어요. 279명의 실종자.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고 어머니이며 친구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검게 그을린 건물잔에 속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기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수습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실종자가 아닌 사망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홍콩은 지금 가장 슬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왕푸 코트 화재는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 과정에서의 탐욕, 당국의 허술한 감독,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해버린 사회 전체의 안이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홍콩 서민들의 불안한 주거 환경, 그리고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도시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나무 비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것은 비단 공사장의 인부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안전도 생명도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된 이들의 고통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것을요. 부디 아직 차가운 잔해 속에 남아있는 279명의 실종자분들이 기적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홍콩이 흘리는 검은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타이포 화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